DNC 키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DNC 키친의 박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뇌수막염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퇴원한 우리 친구들의 관리를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질환이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이게 대뇌변변이냐 아니면 소뇌변변이냐 아니면 연수변변이냐에 따라서 증상이 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우리 보호자분들이 자세하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연수 쪽에 병변이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수 쪽에 있는 병변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호흡곤란이나 심정지 같은 것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아이의 호흡이 좀 빠르다거나 아니면 의식이 좀 맹해진다거나 혈압이 떨어지는 것 같이 아이가 뭔가 기운이 없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수 쪽에 병변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각별하게 집에서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수 쪽을 제외한 대뇌라든지 아니면 소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발작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운동 실조라고 해서 제대로 보행을 하지 못하고 아이가 잘 못 일어나고 이런 증상들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행 실조나 이런 증상들 이렇게 몸을 잘 못 가누고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퇴원할 때 아이들이 좋아져서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보통 집에서 약을 먹으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에 돌아오는 거는 보통 한 3주 정도까지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3주까지 돌아올 수 있으면 최대한 돌아오고 3주가 지나고 나서도 돌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건 3주 안에 다 된다라는 거고 보통 퇴원을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재진을 할 때 보면은 아이들의 그러한 임상 증상들은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발작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병원에서 발작을 컨트롤을 해서 약 처방을 해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데 집에 가서도 발작을 자꾸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보이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럴 경우에도 바로 병원을 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집에서 관리를 하실 때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보호자분들은 약을 먹이고 이런 관리들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약은 가급적 2번을 먹이되 스테로이드를 대부분의 경우 고용량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즉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약을 줄여가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췌장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 췌장염에 걸리거나 혹은 이제 장염이 심하게 걸리게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장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 억제제의 종류에 따라 마이코페놀레이트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를 먹는 아이들 중에 장염이 발생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스테로이드 고용량 치료 중에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약을 잘못 써서가 아니라 이 약에 대한 그 부작용이 오히려 아이가 세게 있는 건데 이런 약물들은 뇌수막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거를 놓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약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이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집에서 관리는 못합니다. 그럴 때는 다시 병원에 와서 수액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할 때 보호자들이 걱정하시는 건 그럼 이게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이 되면 어떡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해보면은 항상 무한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초반에 약이 적응이 되는 과정 중에 이제 췌장염이 발생하거나 장염이 발생되는 아이들이 또 치료를 받고 나면은 그 후에는 또 그런 일들이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반 한 달이 되게 이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관리를 해주실 때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기운이 없다거나 이런 게 보이면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되고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밥 잘 먹고 하면은 그냥 아이를 좀 편안하게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밥 잘 먹이고 약 잘 먹이시는 게 중요한 거고 이 약은 꼭 밥을 먹어야 속이 탈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가급적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먹이시는 걸 권하고 약을 먹이실 때도 밥에다 이렇게 뿌려서 먹이는 경우에는 그 약을 온전히 다 못 먹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약 용량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 주사기를 이용을 해서 강제로라도 그 정량을 정확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질환은 주치의들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완치가 되는 질환은 아니고 앞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질환입니다. 그 관리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스테로이드를 내가 어디까지 줄였을 때 임상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가 그 중장기 관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스테로이드 없이 면역 억제제만으로 재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후는 치료를 해가면서 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앞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좀 크게 먹으셔야 되고요. 무쪼록 우리 아이에게도 항상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